안 죽어, 안 죽어. 이곳은 예측할 수 없는 유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화학사고 총지휘본부 화학물질 안전원입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은 바로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국민의 봉사자로서 안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목표죠.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자체 공무원들이 화학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의 1박 2일 그 첫날입니다. 혹시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느? 구역 군청에서. 그러면 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화학사고 관련된 건가 보죠? 네,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담당도 같이 하고 있죠. 네. 그럼 오늘 여기 교육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1기 때 참석을 했었는데 내용이 괜찮아서 2기 때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전에 하셨는데 또 오신 네, 거예요? 네, 왜요? 이게 화학물질 방제 장비를 좀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가지고. 화학사고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의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죠. 저런 사고는 우리 관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사고라는 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량의 운반이라든지 시설의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시설에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결론은 그게 이제 안 일어났으면 좋은데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잘 대응할 수 있는가 그게 걱정됩니다. 이 교육과정 자체가 지자체분들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빡빡한 일정이에요. 나는 이거 다 배우고 가겠습니다 하면 남으시면 제가 끝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요. (1박 2일) 동안의 교육에선 갑작스럽게 화학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 담당자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훈련합니다. 가상현실 체험도 그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철저해도 순간의 당황으로 중요한 조치를 놓칠 수 있는데요.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바로 그런 순간을 실감나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VR 시나리오를 시작하시게 되시면 현장 이동 전이 되실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 사고 상황 공유 앱이 알림 수신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시면 사고 상황 공유 앱이 열리면서 어떤 물질이 누출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큼 누출되고 있는지가 나오실 거고요. 그리고 사고 영향 범위라고 이렇게 저희가 이건 화학물질 안전에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피해 범위를 보시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주민 대피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화학사고 대응의 기본은 보호장비 착용. 현장에 나갈 때는 사고 물질에 따라 알맞은 보호복과 장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담당자님, 가기 전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책자와 C급 보호복 키트를 챙기셔야 해요. 저희가 사실 대피 관련된 게 사실 지자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화학사고를 겪는 것보다 이렇게 VR로 훈련하면은 실제 사고가 났을 때도 확실히 신속하게 대응 가능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고 현장에선 유독 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완벽하게 차단되는 보호복을 입어야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정화통이 달린 방독 마스크까지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현장에선 막상 이 모든 것을 바로 실행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다가 노출이 되면 안 되니 앞으로 당겨서 눈 잘 보이시죠? 네. 이 상태에서 방독면이랑
보호복이랑 떨어지는 부분 없이 테이프. 특히 유독한 화학물질일수록 더더욱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사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대로는 복을 이 상태에서 여기도 테이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이프 아시겠죠? 그래서 테이프 이렇게 감고 손목 감고 발목 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스크 여기 정화통 있을 거예요. 정화통에 손바닥 딱 대면서 숨 한번 쉬어보세요. 안 쉬어지죠? 안 쉬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막았을 때 숨이 쉬어진다. 정화통 물량. 막았을 때 숨이 안 쉬어진다. 괜찮다.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자, 숨 쉬어지 안 쉬어지? 하나, 둘, 셋. 흡. 오케이. 레벨 A 보호복은 호흡기와 피부 모두를 완전히 차단하는 최고 수준의 보호장구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몸이 커졌잖아요. 근데 항상 좁은 곳으로 가야 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가 날카로운 물체에 찍혔다. 그럼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몸을 홀쭉하게 만드는 방법. 자, 팔을 모으고. 자, 팔을 모으고. 자, 스쿼트. 스쿼트. 이렇게 해서 에어를 뺀 상태에서 진입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터질 것 같아. 안 터져. 괜찮아요. 요 옷 입고 현장에서 대응하라고 하면은 잘할 수 있겠어요? 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자체에 오신 분들은 이거 처음 하시는 거라서 교육할 때도 느낌이 달라요. 이제 소방하고 군, 해경 이런 데도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그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시 이제 숙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한다는 그런 차원이지만 이분들은 이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그런 상태에서 현장에서 주고 쓰고 들어가세요 이러면 그거는 좀 어렵죠. 아까도 보면 계속 에어가 샜잖아요. 그 상태로 만약에 현장에 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큰일 나죠. 그냥 들이마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모든 화학사고를 총괄하는 곳도 이곳 화학물질 안전원에 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이곳,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화학사고 종합상황실입니다. 자체 개발한 캐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119에 접수되는 하루 1,200건의 신고 가운데 화학사고만을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에 더해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 실시간으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사고 상황 공유 앱을 통해 즉각적으로 유관기관에게 화학사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힘들다 어렵다 아니면 애매하다 그러면 그 사고상 공유에 이제 올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상황실로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좀 파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그분 바로바로 자료 업데이트 시켜드리니까 안 되면 앱에다가 어디서 뭐 할 거니까 회의할 거니까 다들 모여주세요. 알아서 꼭 다 모일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모든 기관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맡으신 건 뭐예요? 저는 그 지역 화학사고 된 게 작성 가이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어떤 내용을 작성하셔야 되고 어떤 부분을 현행화하면 좋을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류를 많이 하시는 게 대피 장소는 실내 대피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피 장소 지정할 때 간혹 민방위 대피 시설하고 같이 지정하시는 데가 있어요. 민방위는 지하거든요. 꼭 인수인계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게 접속을 안 해놓으면 아무리 보내도 못 보십니다. 사고 상황 공유해보 항상 좀 켜놓으세요. 올해 1월 발생하였던 화성 평택 하천 수질 오염 사고인데요. 무려 방제 비용으로 136억이 소요되고 25만 톤가량의 하천 오염수를 처리하였던 대규모 수질 오염 사고였습니다. 저는 작년 7월 말에 여러분들과 동일한 이 화학사고 대응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 그해 11월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작성자 역량 강화, 이 교육을 동일하게 들었었습니다. 화학사고 대응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익힐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육을 2번이나 들을 만큼 좋아하는데요. 막상 사고가 나게 되면 지자체 담당자의 내 앞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속에서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겪은 사고 대응 경험을 통해 실제로 담당자들이 이 정도로 큰 규모의 사고를 나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 사고가 마무리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 도로변에서 이렇게 유해물질이 노출돼 있다고 지나가는 기사님이 신고를 하셨어요. 소독약 냄새가 강하다고 얘기만 하셔요. 근데 요 주변에 사업장이 없습니다. 뭔가 화학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직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잘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각자가 현재 상태로서는 각자 뭐 부족한 면들이 좀 있고 여기서 체크 포인트 하나. 지자체 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차량 섭외를 좀 해주셔야 돼요. 화학사고마다 원인도 다르고 대응 방법도 모두 다르죠. 지자체 화학사고 담당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물론 사고 경험에서 나온 고민을 함께 나누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맞춤형으로 채워갈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되게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어요. 이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뭔가 계획을 수립을 하라고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데 약간 와닿지 않고 또 내가 무슨 업무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이 업무가. 그래서 일단은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니까 하고 위원회 구성해야 된다니까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그래서 좀 희미한 되게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화학사고 사례 설명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면 좋다.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교육의 마지막 과정은 실전 시뮬레이션입니다. 내용은 그냥 어떤 사고인지 추려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화학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해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실제로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해 보는 거죠. 지역 주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안내 문자를 작성하고 사고 주변의 환경 피해나 오염 확산 범위를 측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지역 화학사고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실무를 적어도 한 번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가두방송은 어차피 주민대피 요 문구를 활용해서 그렇죠. 실제 그냥 그 지역에 맞게끔 그렇습니다. 정확해서 간단하게 정확하십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다 들어가나? 다 들어가요. 사실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추동 대응에 미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추동 대응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한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듭니다. 지자체 화학사고 담당자를 위한 이 교육은 1년에 2번, 교육 한 달 전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화학사고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화학사고는 막을 수 없더라도 그 피해만큼은 반드시 줄일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화학사고 대비 역량을 최고로 끌어올리세요.